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등에 약 1,500조 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파격적인 투자 규모도 주목할 만하지만 지역을 인공지능 시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어제 그 장면 보면서 느낀 것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네, 한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의원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격적이죠. 네, 단군 이래 우리 5,000년의 역사에서 네. 새로운 5,000년을 맞이해갈 가장 중요한 순간을 저는 어제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단순하게 호남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제5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 예. 과거 영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과 겹쳐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네.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나름의 어떤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펼쳤죠. 물론 뭐 이 내용 자체도 과거 장면 정부에서 만들었던 제5차 산업경제계획의 연장선상이긴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정권이 중화학의 어떤 미래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거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고, 네. 어떤 그 결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와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네. 이제 AI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은 이제 뒤엎을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갖고 있는 AI 반도체와 좀 다른 형식으로 네. 우리는 주로 이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어떤 그 기업들을 메모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이제 다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거꾸로 전 세계 기업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저는 보여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시대의 중화공업 육성과 이재명 정부 시절의 새로운 AI 반도체 육성이 저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무엇이 특징이고 장점입니까? 실천력 아니겠습니까? 실천력. 어제 그냥 네,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이재명 정부를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네.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최단기간에 그 이전에 이대엽 시장이 해왔던 잘못된 행정과 재정을 다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실천력.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그 많은 잘못된 폐단들을 예. 단순간에 예. 다 바꿔버렸던 그 엄청난 실천력들,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정부의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회장에게 90도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기업의 총수들에게 90도로 절을 하면서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몸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지도자가 몸을 낮추는 그 순간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몸을 낮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천력의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서 권역별 다극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 호남이 많이 소외됐는데 호남에 이번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림으로써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성장에 있어서 소외가 됐던 호남이 이번에 또 역사의 주무대에 서게 됐다는 점도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대표 정조 전문가이신 김준혁 의원님 보시기에 정조의 리더십을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썼었어요. 네네네. 그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정조의 언어를 통해서 정조의 말씀을 통해서 보충하고 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썼던 책이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조가 생각했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뭐 제가 정조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언행일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한 바와 행동을 하나로 하고 있고 정조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실용정치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실용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대부가 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네. 그리고 관료들이 실용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군인들은 실용 있는 기회를 익히는 것, 백성들은 실용 있는 농사를 짓는 것, 상고 즉 기업인들은 실용 있는 일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실용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정조의 어떤 실용 정치의 기본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예. 실용 정치, 실용 정책, 실용적인 언어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되어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 이것은 일종의 통합인 것이죠. 소통이고 융합이고 단순하게 탕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론소론 남인 이런 사람들을 융합하고 우대하는 것만이 탕평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이 큰 틀에서 탕평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호남 지역에 대한 그 대규모 과감한 투자를 보면서 진실로 된 탕평이 이루어졌다. 네. 제가 그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네. 제가 1987년 10월 달 대학 2학년 2학기 때 호남 지역 답사를 갔었는데 네. 그때 대부분의 그 큰 길들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네. 면 단위 들어가서 포장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87년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제가 그 이전에 86년 또 87년 1학기 때까지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 답사를 다녔을 때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된 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호남 지역만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바로 TK를 중심으로 했던 이 정권들이 네. 바로 호남 지역을 철저하게 소외시켰고 경제적 기반도 두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남 지역이 이런 오랜 소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지역이 거꾸로 AI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에너지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과 TK 쪽에서 호남 지역에 몰빵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특히나 그 국내임 정치인들은 왜 호남이냐라면서 글쎄 지금 뭐 말이에요.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TK 지역에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 지역, 울산 공업단지 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와 물 공급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 엄청난 지금 이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6.3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해요. 네. 우리나라가 전체 대한민국이 쓰는 전력이 130 기가와트입니다. 네. 네. 그 중에 20분의 1이 호남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과연 영남 지역에 지금 당장 가능할까? 그리고 향후 증설을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호남 지역은 바로 신안 앞바다 일대의 풍력, 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다 영산강 일대에서 공급되는 충분한 용수, 공업 용수들. 지금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알리백을 통한 에너지가 네. 30%가 소용되지 않았던 기업의 제품들은 수출할 수 없게 세계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리백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네. 다시 아리백을 무참하게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당시 원전도라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좋은 제품들이 수출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예.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에 선택한 것은 어떤 정부의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기업들이 원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발전적으로 재개발하려는 이재명 대통령. 근데 재개발은커녕 재건축도 안 되고 증축이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유시민 씨. 요즘 또 많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축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거꾸로 유시민 작가가 해야 될 일은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극우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오지만 지난 청룡기에 배재고등학교 광주에 있고 아이고야. 경기를 하는데 예.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탱크데이 이렇게 막 조롱하는 집단적 조롱 예.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극우화에 대해서 네. 유시민 작가는 지식인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네.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고 극우 인사를 대사로 보내지 글쎄 않습니까?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자주적으로 연대할 것이냐. 네.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인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해라. 우리들의 지분을 내놔라. 네. 이재명 너 왜 우리들 말 안 듣느냐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발언으로 네.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이분이 당원도 아닌데 민주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참
너무 납득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뭐 저는 그 부분이 네. 이제 어떤 발언의 어떤 가치 혹은 발언의 영향력이 네. 거의 상실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시민의 예, 영향력이. 저도 뭐 유시민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고 음. 유시민 작가님의 어떤 응원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것은 이제 사적인 일이고요. 네, 네, 어떤 네. 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직도 하셔야 될 일이 많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되겠죠. 지금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과 공적인 것을 표방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언어와 행동들이 과연 수많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의 발언과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의 발언들 저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딴지일보에 계신 분들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네. 딴지일보 제 지인이 보내준 딴지일보의 어떤 글들을 보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비하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돌을 넘어요. 예, 거기다가 대통령 빨리 바꾸자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그래요? 이루고 있어요. 누구로? 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네. 한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던 민주진영의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동지들이 이제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지역적인 것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온전하게 다시 서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유시민 작가님도 또 온전하게 네. 제대로 된 발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품격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유시민 수박 깨고 난장판 칠 땐 뭐했나 이러면서 아주 직격을 날렸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그분들이 이제 지금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예, 현실 그래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에게도 과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것이 어떤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내용이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언어들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친문이 이제 더 이상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뭐 응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어제 의총에서 네.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뭐 그걸 직설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아마도 뭐 그 자리에 예. 정청래 의원님도 계셨었거든요. 네. 저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예언은 정청래 대표님께서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아마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돌아오는 전당대회 때 대표위원님 포기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절대적 지지 기반이 바로 이제 친문 주류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셨을 텐데 네.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님의 말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대신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 그렇기 보이죠.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생각들, 더군다나 이제 또 내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오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문 굉장히 전 저는 대통령이 예. 아주 즐거운 덕담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전달로 보고 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친문 주류가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께서 네. 저는 그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네. 비우호적인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승리하지 못할 것. 손자병법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 아예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네. 정청래 대표님도 깊은 고민 속에 네. 우리 민주당의 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네.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쯤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오늘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